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얘기로 책을 쓰자면 짧은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10권도 넘게 쓸 수 있는 결혼 3년 차 30대 아줌마예요. 18개월 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요. 현재 친정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고 육아에 대한 대부분을 친정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사실 저는 연애도 결혼도 별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의 구애 끝에 연애하고 어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선택을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투닥거리고 제가 매번 정신교육하면서 살고 있지만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둘만 좋다고 결혼 생활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리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겪을 갈등은 어지간한 10월드 얘기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만 보고 오면 한동안은 계속 잠도 못 자고 화도 쌓이고 제 몸과 정신이 병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해도 될 말, 안 해야 하는 말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막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거든요. 성격이 시아버지도 감당 못하는 대장군 스타일이세요. 사실은 어머니랑 대판하고 남편과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큰일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당분간 어머니께 연락 안 드리고 안 뵙는다는 조건에 일단락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6개월이 흘렀네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어보시고 많은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 시댁은 부모님이 다 계시긴 하지만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3시간 거리 지방이고 두 분 다 시골 촌부세요. 하우스 농사하셔서 수입이 있긴 한데 남편 누나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움을 못 준다고 하시기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 도움 바라지 않고 가진 걸로만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첫 혼사였고 간소하게 보내는 게 마음이 좋지 않으셨나 봐요. 그때 제가 모아둔 돈이 한 3천쯤 되었었고 남편은 2천 조금 넘게 있었고요. 대출로 집 얻고 다른 거 다 생략하려고 했는데 친정에서 그런 제게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이 좀 잘 사는 편입니다.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셨고 어머니도 교사 출신이세요. 지금은 퇴직하시고 두 분 다 제 아이 양육하는 거 도움 주고 계세요. 어쨌든 결혼할 당시에 그냥 가진 것만큼만 쓰고 결혼한다는 제게 엄마는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야.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집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거든. 엄마 아빠가 너 시집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집 사는 거는 꼭 도와주려고 했으니까 다른 건 생략해도 작게 집은 갖고 시작해라. 엄마, 집이야 전세 살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사면 되는 거지. 집값 올라봐야 뭐 많이 오르겠어? 너 집값 오르는 거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 살 걸 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그때 결론적으로 저희 친정엄마 말이 맞았네요. 엄마 말 듣고 3억대 초반에 산 집이 지금은 거의 8억 가까이 하니 말입니다. 결혼할 때 대출 많이 있으면 힘들다고 집 살 돈 거의 지원해 주신 게 저희 친정이었고요. 대신 친정집 가까운 곳으로 얻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제가 일을 하니 친정이 가까운 게 낫다고 생각해서 출퇴근은 좀 멀어도 부모님 집 근처에 산 거였고요. 저희 시댁에서도 친정 도움으로 집 산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움을 못 준 거에 대해 미안해 하시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간 도둑놈 심보 아닌가 하고 느꼈던 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그래서 집 명의는 어떻게 할 거니? 공동 명의로 할 거야? 이러시길래 아니요. 저희 친정에서 거의 해주시는 거라서요. 저희 부모님은 제 명의로 하길 원하세요. 나중에 돈 모아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는 공동 명의로 하려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어머니는 언짢은 표정으로 그래? 뭐 사돈 땐 생각이 그러면 별 수 없다만 그래도 부부는 같이 재산을 나눠 가져야지. 혹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는 건데. 이러셨죠. 저는 그 말 뜻이 이해가 안 가서 네? 어머니 무슨 일이요? 하고 되물었는데
어머니는 됐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우리 부부가 헤어질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 반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네요. 참 어이없죠? 그때는 저도 아무 생각 없어서 뭐 그런 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 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편도 아직도 집 산 거 신의 한 수였다고 저한테 자주 말합니다. 물론 명의는 제 거지만 혼수는 남편 돈으로 장만했고 예물 예단 이런 거 간소하게 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큰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온 후 시댁에서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뭔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친정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시어머니 하는 말이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 식구잖니? 어색해도 자주 보고 자주 전화해야 점점 나아지는 거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화하도록 하렴. 친정에는 못하더라도 시댁에는 꼬박꼬박 해야 하는 거다. 이러시더군요. 그때는 제가 말대꾸할 짬밥이 아니었기도 하고 시댁도 가족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몇 달 지나 바로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어요. 그때 전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해서 아버지 생신 때 임신 5, 6주였습니다. 임신 초기였지만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부모님 생신이라 직접 생신상 차려드렸습니다. 갔더니 저랑 2살 차이 나는 시누이 부부도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누이도 신랑도 어쩜 자기 부모님 생신상 음식하는데 일절 도와주지 않더군요. 그리곤 잡채 맛이 어쩌고 이건 짜고 수고했단 소리 한번 못 들었습니다. 집에 오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과 당연히 한바탕 했어요. 당신의 집 분위기가 원래 그런 건지 몰라도 나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어떻게 다들 엉덩이를 바닥에서 안 떼고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 그나마 당신 설거지 안 해뒀으면 나 진짜 폭발했을 거야. 다음부터 당신 내가 일할 때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TV 보면 알아서 해. 나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거야. 제가 엄포를 놓자 눈치 없는 남편은 그제야 이러더군요. 미안해 여보. 나도 결혼이 처음이라 미처 당신 입장을 생각 못했네. 나야 결혼 전에 엄마가 다 하시던 거라 당연히 그냥 있었지 뭐야. 다음부턴 나도 옆에서 꼭 거들게.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다음부터는 꼭 옆에서 거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어요. 남편 말에 마음이 좀 가라앉긴 했지만 앞으로 시댁에 오면 늘 내 속이 계속 상할 일만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봐야 한다면서 신혼 때 저랑 남편을 주말마다 별일 없으면 내려오라고 부르시곤 했는데 당일날 올려보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자고 가라 하시면서 저희 주말을 빼앗으신 건 물론이고요. 시댁에 한번 들어서면 다음날 집에 올라갈 때까지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계속 끊임없이 제게 무언가 일을 시켜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직장인한테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주말에 적어도 하루는 푹 쉬어야 쉬는 것 같고 충전이 되는데 몇 달을 그렇게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어머니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쉬는 날 못 쉬니까 너무 피곤해요. 주말마다 운전해서 오고 가려면 하루 다 잡아먹어서 집에 가면 정작 집 청소도 못한다니까. 우리 별다른 일 아니면 이제 가끔 올게. 엄마도 이제 오라는 말 우리 와이프한테 그만해요. 내가 싫으니까. 알겠죠? 남편 말에 어머니는 그래, 네가 힘들다니 뭐 주말에는 푹 쉬어라. 예, 너 혹여 네 남편한테 쉬는 날 집안일 시키고 그러지 마. 나는 우리 아들 부엌에 들락거리는 거 못하게 했다. 알겠니? 하시길래 네 어머니, 자기 할 일만 스스로 하면 저는 시킬 일 없어요. 자기 먹은 밥그릇 씻어놓는 거랑 자기 옷 빨래만 잘하면 되죠 뭐. 제 말에 어머니는
너는 어쩜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를 안 주고 매번 그렇게 말대꾸를 하니? 하시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주말마다 내려가는 건 안 했어요. 남편과 합의했는데 명절과 어버이날 생신 외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걸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러다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 전날 시댁에 미리 내려가 음식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너 친정에 언제 갈 거니? 하시기에 저는 추석 당일 오후에는 그래도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는 늦게 간다고 생각하고 대답한 거였습니다. 속마음이야 아침 먹자마자 바로 친정으로 출발하고 싶었죠.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어디 어른이 가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너희들끼리 가는 거 오는 거 정하니? 그리고 내가 말한 거 기억 안 나니? 이제 결혼해서 시댁 식구 된 거면 여자는 원래 명절 당일 친정 가는 거 아니다. 너는 친정이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으면서 그렇게 명절에까지 친정집에 가야겠어? 이러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제게 화를 내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잠자코 있으려다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아가씨도 시집 갔으니 시댁에 있으라고 하고 친정 안 와도 된다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저희랑 가까이 살아도 오라가라 하시는 분들 아니고요. 가끔 저희 먹을 거 챙겨주시는 게 다예요. 게다가 저희 집에도 사위분 첫 명절이고요. 부모님이 당연히 보고 싶어 하시고 친척분들도 저희 오는 거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친정에 너무 늦게 가지 않게 가야 하고요. 내일 상황 봐서 아가씨 여기 도착하면 얼굴만 보고 친정 가겠습니다. 하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제 할 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무 말씀 못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신우이가 추석날 친정에 못 올 수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로 한참을 신우이 시댁욕을 하시더군요. 요즘 그런 시댁이 어디 있냐면서요. 들으면서 기가 막혔지만 어머니 내로남불 태도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임신 5개월이 넘은 몸으로 아침 치우고 점심까지 치우고 친정 가야겠다고 일어났고요. 어머니 표정을 보니 못마땅해 하시는 게 확실했죠. 그때는 남편이 저보다 더 서두르면서 짐을 싸고 저에게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여보야, 이제 우리 처갓집 가자. 엄마, 우리 이제 올라갈게요. 이 사람 홀몸도 아닌데 차 막히면 힘들어. 다음에 또 내려올게요. 하고 나서려는데 어머님이 잘 가라 한마디 하시면 될 것을 귀엽고 좋아 남편을 붙잡으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올 때마다 남의 집 들리듯이 왔다가 금방 가버리냐? 그렇게까지 네 친정을 꼭 가야 하니? 명절 지나고 아무 때도 갈 수 있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는 참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때까지 내려올 때마다 주말에 와서 시댁에서 무조건 자고 친정에는 가까이 살아도 제대로 시간 보내고 온 적 없어요. 이번에는 첫 명절이니 사위 보려는 우리 가족들도 있어서 꼭 가야 하니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래 결혼하면 다 그런 거다. 마음대로 할 거면 왜 결혼했니? 친정은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니, 응? 연휴 끝나면 이틀이나 남았는데 게다가 수경이도 시댁에서 못 온다지 않니? 그러니 너네도 좀 더 있다가 가는 게 맞지. 어머니는 시댁에서 못 온다는 신우의 핑계를 대며 저희 내외를 붙잡았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친정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으면서 이러더군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어떻게 와이프 친정이 가족이 아닙니까? 저한테는 똑같이 양가 부모님 다 가족이고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까보다 더 흥분하시면서 어떻게 친정이랑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럴 거면 결혼 왜 했어? 결혼했으면 친정은 남이야. 엄마도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다. 이러시는데 도무지 끝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더 있다가는 말싸움이 될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가 엄마는 내가 잘 얘기할 테니 어서들 올라가라.
한 말씀 하시는 바람에 겨우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가고 친정집 가족들 보는 거에 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요즘도 출가 외인이 있나요? 경제적인 도움은 또 친정에서 받고 있는데 첫 명절부터 제가 친정 가는 게 그렇게 싫은지 저렇게 고약하게 구셨습니다. 저 정말 결혼 초에 시어머니의 이런 가부장적인 사고 때문에 학을 뗐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도 가만 계시는데 어머니가 저러실 수가 있는 걸까요? 게다가 남편한테 들어보니 어머니 자신도 시집와서 시집살이 엄청나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럼 며느리 입장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어머니 아닌가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보고 살 자신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가급적 저는 임신해서 배부르다는 핑계로 시댁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요. 돈 문제가 더해지면 어쩔 수 없이 싸울 일이 생기더군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 병원비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이를 뺐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구나. 한 200 정도 붙여줄 수 있니? 하시길래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맙다는 말이 나올 거란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예, 내가 굳이 너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렇게 돈을 붙이라 해야겠어? 아들놈이란 게 부모 병원비 좀 보태라 했더니 한다는 말이 네가 허락하면 준다는구나. 원, 서운해서 아들 키운 보람 하나 없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전화하시기 전에 이미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신랑이 저랑 상의해보고 주겠다고 해서 화가 나신 거였어요. 다 큰 놈이 자기 돈 없는 것도 아니면서 돈 1, 200 쓰는 것도 와이프 눈치 봐가면서 써야 하는 거니? 네가 돈주머니 틀어지고 시댁에 돈 주지 말란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그 순간부터 시부모님 챙기는 게 먼저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네 친정 부모님은 아직 팔팔하고 돈도 많으니 나중에 늙고 힘없으실 때 챙기면 되는 거다. 듣자 하니 병원비로 화나셨으면 그걸로 말씀하면 되는데 또 시작이더라고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어쩌니. 이미 너무 흥분한 상태로 저한테 전화하신 거라서 신랑과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사실 부모님 병원비 200만 원 선뜻 내놓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한테 본인들 아프다거나 이빨하겠다고 저한테 돈 보태라는 말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시댁 형편을 잘 알고 있고 보험도 변변찮은 거 다 알고 있어서 이미 각오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도와드리겠다 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자식한테 그런 도움을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제 할 말 못하고 참고 있자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이 병원비 사건 때 저는 참다 화병 날 것 같아서 중간에서 못 막아줄 거면 이제 내가 할 말 하고 살겠다. 당신은 그냥 아무 편도 들지 말아라 하고 남편에게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저보기 미안했는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계기는 시댁에 드리는 용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100만 원씩 드렸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줄이더라도 계속 드리길 원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받으시길 원하셨고요. 제가 같이 맞벌이를 하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혼 전처럼 100만 원씩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건 오바인 것 같아. 이제 우리 돈도 모으고 아이도 낳을 거 생각해야 하는데 좀 줄여야 하는 게 맞아. 그래도 생활비 갑자기 줄이면 어머니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우리 둘 벌어서 여윳돈 생기는 건데 그냥 생활비 드리던 대로 드리면 어떨까? 하고 남편이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물러서면 나중에 엄청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월급 세후 350에 남편 세후 280입니다.
다행히 대출금 내는 건 없지만 각종 공과금의 생활비에 용돈 빼면 돈은 언제 모으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계속 100만 원씩 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럼 한 달에 양가 용돈으로만 200이 나가는 건데 괜찮겠니? 했더니 남편이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네 집 용돈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친정은 너무나 당연하게 드릴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저는 그럴 줄 짐작하고 있었고요. 아주 따끔하게 혼내줬습니다. 자기네 100 드리면 당연히 우리 집에도 100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집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자기는 어쩜 당신 부모님 드릴 생각만 한 거야? 아, 그러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여보. 그럼 내가 다시 고민해 볼게. 누나랑 상의해서 같이 용돈 분담하는 걸로 해야지 뭐. 그래 여보, 그게 맞아. 우리 부모님이야 내가 100만 원 드린다고 해도 받으실 분들도 아니지만 당신 부모님은 그게 아닌 거 알잖아? 결혼했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맞아. 그리고 당신 결혼 전에 생활비 꼬박꼬박 드렸어도 결혼할 때 어머님이 해주신 거 하나 없잖아. 안 그래? 제 말에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제 말이 구구절절 맞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합의한 게 양가 용돈 30만 원이었고요. 당연히 그 후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었죠. 저는 전화 한 통 불날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제게 화부터 내셨습니다. 네가 우리 선호 조종해서 용돈 주던 것까지 줄였니? 주던 걸 갑자기 주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 부모한테 준다는 돈을 못 주게 하는 거냐? 어머니, 그건 아니죠. 저희 떼돈 버는 거 아니고요. 이제 아이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어머니가 그 돈 안 받는다고 길거리 나 앉으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직 농사일 하시고 수입 있는 거 저 알아요. 100만 원씩 계속 받겠다고 고집 피우시면 저희 친정에도 똑같이 100만 원 드릴 생각이에요, 저는. 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용돈을 똑같이 준다고 하니 그건 또 싫으셨는지 결국 저희한테 지셨습니다. 그 후 아이 출산할 때까지 저는 어머니 수신 차단해놓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도 안 받으니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많이도 요구하셨었는데 남편이 자개선에서 다 차단해줘서 남은 임신기간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어머니한테 돈 빌려줬다거나 이런 거 솔직히 다 아는데 그냥 모른 척한 것도 많았어요. 보험료 못 낸 거 남편이 대신 내준 것도 알고 있었고요. 말하자면 자잘하게 정말 많지만 그냥 놔뒀습니다. 어쨌든 시댁에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한 거고 너무 사사건건 끼어들면 남편도 저한테 숨막혀 할 것 같아서 그냥 속아줬습니다. 그래도 첫 손주 아들 낳았다고 시댁에서 엄청 좋아하시긴 했습니다. 제가 시누이와 2달 차이로 출산이었는데 시누이는 산후조리를 시어머니가 직접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첫 아이라 집에서 하는 산후조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친정엄마가 집에서 도와주시기로 했고 도우미도 쓸 예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손주 보러 저 아이 낳고 조리원으로 찾아오셨는데 도우미 쓰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2주 조리하고 또 도우미를 쓴다고? 조리원에서 2주하고 네 엄마도 와서 조리 도와준다며. 그럼 사람은 일주일만 써도 된다. 나 때는 3, 7일 하고 기저귀 다 빨고 했다. 여기 산후조리원도 너무 비쌀 것 같은데 무슨 조리를 이렇게 비싼 데서 하고 그러니? 이러시는데 그때부터 급 서운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이 번 돈으로 마누라 조리 비용 쓰는 게 아까우셨나 봐요. 어머니, 저 아기 낳았다고 친정에서 현금 200 주셨어요. 그걸로 조리원비 하려고요. 친척들이 첫 조카라고 여기저기서 보내주신 게 많아서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가씨 조리는 어머님이 해주신다면서요? 한 달 넘게 혼자 다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사람을 같이 쓰지 그러세요? 제가 말했더니 아니 남의 손으로 하는 거 나는 싫다. 그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니? 내가 아직 멀쩡한데 내가 해주면 되지. 이러시길래 그래도 아가씨는 좋겠어요. 한 달 넘게 친정엄마가 조리해주고
어머니 건강하시니 다행이네요. 했습니다. 산후조리에 돈 쓸까봐 트집 잡으려 했는데 친정에서 돈 받은 거 얘기하니 찍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첫 손주 낳았는데 저 어머니한테 달랑 아기 내복 한 세트 받았거든요. 원래 인색한 분이니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본인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으면 바라지는 않으면 좋을 텐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네 시누이 아기 낳으면 첫 조카니 용돈 꼭 보내라. 한 50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하며 시누이 아기 낳으면 축하금 보내라고 금액까지 정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부하가 치밀었지만 그런 거 일일이 다 따지고 들다가는 저만 정신병 걸릴 듯 싶어 그냥 대답만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결혼 생활은 천지 차이였어요. 일단 저는 일을 관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복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직업상 휴직을 오래 하면 승진도 어렵고 심하면 책상을 물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아직은 남편과 같이 벌어서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몸이 힘들어도 일하려고 한 거였고요. 다행히 친정이 가까우니 저는 조금이나마 맘 편히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 친정엄마가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아이 키우는데 베테랑이시라 다른 시터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 앞두고 있을 때쯤 부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아이 봐주시는 조부모님 많이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부모님 노후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시터를 알아볼까도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봐주신다면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아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우리 아이 봐주시는 거 부탁드려도 돼요? 저는 제 부모님이지만 아이 봐달라는 거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여쭤본 거였고 혹여 부모님이 싫다 하시면 원래 계획대로 사람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봐주시겠다 했어요. 엄마가 옆에서 당연히 봐줘야지. 그러려고 가까운 데 사는 거잖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일 열심히 해. 엄마가 잘 봐줄 테니까.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아직 여유가 많이 없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 적지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너한테 돈 받겠다고 애 봐준다 그러겠어? 그러지 마라. 엄마 안 받아도 괜찮아. 제가 남편과 미리 상의한 금액인 100만 원을 드리겠다 했지만 엄마는 굳고 안 받겠다 하셨죠. 하지만 저와 남편 뜻은 적은 돈이라도 그냥 아이를 봐달라고 하지는 않을 결심이었어요. 또 그 돈이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누가 요즘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한테 붙어 케어하는데 100만 원만 받고 하겠어요? 부모니까 자식 생각해서 돈 안 받겠다 하는 거지. 그렇다 해도 부모님께 공짜로 아이 맡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싫다 해도 지금은 100만 원 드리고 복직해서 좀 자리 잡으면 더 드릴 생각이었고요. 어쨌든 아이 케어 문제까지 해결이 되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저도 복직을 하고 생활에 적응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시댁에 못 가니 시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저희 집으로 올라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도 오랜만에 보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가 태클을 거셨습니다. 얘부터 외가에서 아무리 공들여 키워줘봤자 애가 크면 결국 친가 쪽을 더 따르고 좋아하게 된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손주와 더 가깝게 지내는 걸 샘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는지도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그냥 빈말로 예, 그렇죠. 원래 애 봐주는 공 없다고 하잖아요. 했습니다. 사돈이 애 봐주시는 거 힘들다고 안 하던? 그래도 나보다 젊어서 다르긴 한가 보다. 하시길래 왜요? 저희 엄마도 무릎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렇죠. 제가 드리는 돈 다 병원비를 쓰시는걸요. 했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치켜 뜨시면서 뭐? 너 설마 친정엄마한테 돈 드리니? 이러시는 겁니다. 참나. 시어머니 그 말 듣고 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도 하던 일 그만두고 자기 생활 포기하시면서 손주 봐주시는 건데 당연히 돈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좋다. 그럼 얼마씩 드리니? 이러시길래 숨길 것도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용돈 드리는 거 포함해서 적지만 100만 원씩 드려요. 많다고 생각 안 하고요. 나중에 저 자리 잡히면 더 드릴 생각이고요. 너 미쳤구나. 내 아들이 번 돈 다 네 친정에 갖다 바치니? 사돈도 그래. 자기가 봐주겠다고 큰소리 쳤으면서 니들한테 그 돈은 왜 받는다니? 네 친정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잘 사는 집에 뭐하러 용돈에 애 봐주는 돈까지 주고 그러냐? 그럴 여유 있으면 나한테 그 돈 줘라. 언제는 돈 여유 없어서 용돈 줄인다면서 네 부모한테 돈 100만 원은 척척 잘만 주는구나? 응? 네 친정에 돈을 그렇게 주고 나한테는 30만 원 꼴랑 주는 게 공평한 거냐 말이야? 하시며 개거품을 물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는데 그 순간 저도 꼭지가 확 돌더라고요. 어머니, 그때랑 상황이 다른데 갑자기 그 돈을 달라는 말씀은 왜 하세요? 어머니가 애 봐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네 엄마보다 나이도 많고 여기저기 아픈데 어떻게 애를 보니? 차라리 그럴 거면 그 돈으로 사람 써서 애 맡겨라. 니들 새끼는 니들이 키워야지 왜 괜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대니? 다 커서 결혼했으면 니들이 애 키우는 것도 알아서 해. 이러시는데 대체 왜 저러시는지 어이가 없어 듣고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친정엄마한테 100만 원 주는 게 싫은 거였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심술 부리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저 내일부터 저희 부모님께 애 안 맡기고 사람 써서 애 볼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입으로 공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공평하게 다음 달부터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전부 끊을 거예요. 베이비시터 구하려면 200만 원 가까이 돈 줘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양가 부모님 용돈을 없애는 수밖에요. 제가 이미 복직한 터라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사람 쓰려면 그 방법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뭐? 그렇다고 주던 돈을 딱 끊으면 어쩌라는 거야? 너 지금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애를 남의 손에 함부로 맡긴다는 거야? 이러시네요. 어머니 입으로 방금 그럴 거면 사람 쓰라 하지 않으셨어요? 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열받아 되받아치자 성질 못된 어머니는 끝까지 저한테 자존심 굽히지 않고 이러시더군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너 지금 시어미한테 돈 가지고 유세 떠는데 그깟 푼돈 안 받아도 되니 주지 마라. 그리고 네 친정에도 내 아들이 번 돈 가는 거 싫으니 명심해. 한 푼이라도 네 친정에 돈 줬다가 너 알아서 해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에 저희 남편과 아버지는 새우등 터진 꼴이 되어서는 중간에서 겨우 말리기만 했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장모님 도움 없으면 우리 직장생활 편하게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가 왜 우리 애 키우는데 그렇게 회방을 놓고 그러세요? 이럴 거면 그냥 가세요, 제발. 너 이 자식,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손주 보고 싶어서 자주 오고 싶은 거 참 많은데 니들한테 허락받고 올라왔잖니? 너희는 친정 근처 살면서 자주 오가는데 돈까지 그렇게 많이 드리고 나도 서운하다. 어머니는 아들한테까지 저렇게 이기적인 말을 하시고는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등 떠밀어서 내보내고 저 그동안 참았던 울음 터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 부모님 육아 비용으로 100만 원을 드린다는 게 뭐가 잘못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놀부심보 시어머니에 정말 온갖 정 다 떨어지고 우리 아이 할머니지만 앞으로 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남편은 속상한 저를 달래주긴 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시는지 나도 당최 모르겠어. 아버지가 잘 얘기하겠다니까 너무 맘 쓰지 말고 당분간 어머니 전화 받지 마. 알았지? 그리고 장모님한테 아이는 계속 맡기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해? 나도 다른 사람 손에 불안해서 그래. 여보, 마음 풀고 사람 쓴다는 건 마음 바꿔. 어? 나도 아까는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그렇게 말한 거야. 지금 상황에 애 봐줄 사람 갑자기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엄마한테 맡겨야지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 근데 혹시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육아 비용 드리는 거 아깝대 생각해? 아님 서운해? 솔직히 말해봐. 아니, 절대 아니야. 더 못 드려서 죄송하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그리고 아까 당신 말대로 우리 부모님 용돈은 당분간 드리지 말자. 엄마 가실 때 나도 앞으로는 돈 안 드리겠다고 말했어. 그래도 괜찮겠어? 솔직히 나 지금 심정은 당신 부모님 집 가는 것도 안 하고 싶다. 제 말에 남편은 당분간 내 맘이 풀릴 때까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위로해줬어요. 그나마 착한 남편 덕분에 마음을 조금 풀어졌지만 어머니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그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 후 석 달 정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끊었어요. 돈 관리는 제가 했으니 당연한 거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도 된다고 큰소리쳤던 어머니가 저한테는 연락을 못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로 그러셨다대요. 웃기게도 200만 원 받고 애 봐줄 의향이 있다고 남편을 통해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예 전담해서 맡아 키울 테니 주말에 와서 아기 보고 올라가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손에는 저희 아이를 절대 맡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굳이 왜 제가 가까운 곳에 친정을 놔두고 먼 시댁에 이쁜 제 아가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겠어요? 어머니는 아마 그렇게라도 저희 부부한테 돈을 받고 싶으셨나 봐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요. 남편도 저한테 허락받으려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그랬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였죠. 여보, 내 생각에 어머니가 용돈 궁하신 것 같아. 대놓고 다시 달라기 한 창피하니까 애 봐주신다는 핑계로 용돈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머니 심보 모르겠어? 진짜 우리 아기 봐주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 다 알아. 아, 정말 어머니는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신 건가? 옛날 분들이라 감정 표현 잘 못하시는 거지 뭐. 당신한테 전화 온 건 없었지? 나한테는 전화 안 하셨어. 그렇게 싸웠는데 어머니도 내가 편하시겠어? 남편과 대화하며 어머니 용돈을 다시 드릴까 순간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당신 입으로 분명 주지 마라 하셨으니 달라는 말도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실 때까지 마음 안 바꾸려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 전화로 반갑지 않은 어머니 번호가 뜨더라고요. 어머니는 아기 못 본 지 오랜데 잘 크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다. 어찌 한 번을 먼저 전화를 안 하니 너는? 너 혹여 지난번에 그랬다고 남의 손에 애 맡긴 건 아니지? 기껏 전화해서 또 시작이네 했지만 한 번 꾹 참았어요.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기 잘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그게 말이다. 뭐 어쨌든 네 말대로 애 봐주는 거 공짜로 할 일은 아니더구나. 네 시누이 애 며칠 봐줬는데 아주 죽을 맛이더라. 그러니 사돈댁에 그 정도 드리는 건 나도 이해하마. 그 말 하려고 전화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시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끝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하기 싫으셨나 봐요. 전화 끊고 어이없어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 말이 본인이 졌다는 걸 최대한 표현한 말이라는 걸 이해한 저는 그달부터 그냥 어머니 용돈 드리던 대로 붙여드렸고요. 그 이후 아직까지 용돈만 드릴 뿐 저는 시댁과 왕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혼자 시댁에 내려가고요. 6달이 흐른 지금도 솔직히 마음이 완전히 다 풀린 상태가 아니라 다시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가 않네요. 처음엔 말씀드렸듯 당분간 어머니께 연락 안 드리고 안 뵙는 대신
용돈은 드리는 거라고 남편과 합의한 상태고요. 시댁에 안 간다 생각하니 마음은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싸웠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앞으로도 제 속 썩어가면서 시어머니와 잘 지낼 생각은 없어서요. 억지로 잘하려고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속 좁은 며느리인가요? 사연 애청자 중에 며느리 경력 오래된 분들 많으시죠? 제 선택이 옳은 건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제 사연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사이다가 되었길 바라며 이야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